어저께 홍남기 경제부총리하고요. 김명한 민주노총 위원장이 서울 세종청사에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야, 진짜 전례 없는 일이죠. 이례적이죠. 경제부총리가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났다는 것은요, 아마 처음이고 단독 면담은 더더욱 이례적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이 자리에서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요, 노동자에 대한 해고 금지해달라,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소득 보장해달라, 그리고 전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해달라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청와대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좀 비슷하죠. 뭔가 기득권 계층, 그러면서 정부가 기업을 지원할 때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저는 어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이제 노동자의 권리보다도 이 내용에 보면 노동자의 해고 금지, 취약계층 생계소득 보장, 취약계층 생계소득 보장이라는 말이 민주노총 위원장 입에서 나와야 되는지, 전국민 고용보험 보험 도입이라 뭐 이거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것도 또 민주노총 위원장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업을 지원할 때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무를 부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무가 뭐예요?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좀 이해가 좀 안 돼요. 제가 지금까지 기자 생활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게 아니었거든요. 민주노총이라는 게 노총이잖아요. 그러면 노동자의 어떤 권리와 그리고 책임, 그리고 노동자의 권익 향상, 여기에 충실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 내용을 보고 있으면 과연 이게 노총의 위원장이 해야 되는 말인지 약간 의심이 듭니다. 이에 반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뭐라고 했나 하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 큰 틀에서 대타협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어줬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민주노총 이러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아주 급성장했습니다. 원래 1등 노총 했을 때 한국노총이 1등이었거든요.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친노동 정책을 쓰고, 또한 촛불 청구서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촛불 청구서가 나름 그 힘을 발휘하면서 민주노총이 1등 노조가 됐습니다. 100만이 넘었죠. 그야말로 노동계의 주류 세력이 이제 된 거죠. 그렇다면요, 어저께 만났을 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례적인 만남이고 처음 만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코로나19에 대한 이 어려움을 같이 한번 극복을 해보자. 고통 분담을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지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통 분담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요. 일방적인 요구만 쏟아냈다. 저는 이렇게밖에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수출만 하더라도 4월에 25.1%가 줄어들었어요. 실물 경제가 그야말로 펑크가 난다는 거죠. 5월에도 23.7%예요. 23.7%. 그야말로 기업들은요, 지금 경영 위기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마다 지금 구조조정해요. 구조조정. 그런데 이 구조조정 중에 기업은 절대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리해고는 좀 더 뒤로 가자. 예. 해고는 좀 뒤로 가고 먼저 생존을 위해서 비용을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 여기에 엄청 신경을 쓰고 보유 자산을 매각해 가면서 기업을 유지해 가려고 지금에 있는 인력을 유지해 가려고 진짜 고군분투하고 있거든요. 고군분투. 실제 1월에서 5월까지 유형 자산을 매각하고 한다고 공시한 상장사가 45개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작년 대비하면 1.8%나 늘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기업은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노동계는 상생과 타협보다는 기득권만 지키려고 한다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위기에 대한민국의 아마 최대의 위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까지 수치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금융위기나 외환위기보다가 지금이 좀 낮거나 같거나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는 길어진다고 이야기했죠. 금융위기는 단기간에 끝나고 외환위기도 단기간에 끝나서 V자가 되지만 이게 코로나 위기는 점점 길어지는 장기간의 싸움입니다. 때문에 기업은 지금 IMF 외환위기 때보다 훨씬 어려워질 거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에요. 그런데 노동계의 주류 세력이 상생이나 타협보다는 해고 금지해달라. 취약계층 생계소득 보장해달라. 이거는 참 저는 이야기가 잘 안 되는데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해달라. 이거는 또 무슨 이야기인지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노동자에 대한 해고 금지 이 말은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치 세력으로 이제는 바뀌었다 이런 생각밖에 저는 들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 금지도 그래요. 이게 이 어려운 와중에 기업은 기업대로 엄청난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노동계도 그에 따라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좀 대처해 줘야죠. 그래야지 기업들이 이 경영난에서 벗어나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죠. 끝까지 지켜라 했다가는 기업 자체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요? 그나마도 남아있는 인력을 지키려고 했던 그 인력도 못 지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평가 세계 경제 포럼에서 평가하는 거 보셨죠? 그중에 노동 쪽 말입니다. 노사 협력 130입니다. 해고 고용 간행 이거 102위입니다. 꼴찌 수준이에요. 꼴찌. 전 세계에서 그게 꼴찌 수준이에요. 130위. 꼴찌 아니에요? 꼴찌? 여기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변화할 수 있어요. 여기는 변화가 아예 없어. 내 것만 중시해. 내 것만. 기득권만 지키려고 해. 상생이나 타협은 없고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적으로 평가했어도 우리 노동계 노사 문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경제부총리와 민주노총 위원장이 만났지만 노동시장은 점점 더 경직되겠구나 하는 것만 확인했을 뿐이에요. 결국 노동시장이 경직돼서 기업이 부담을 느끼면요. 한국 경제에 큰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요. 고용 유지하려고 합니다. 일부 기업인들이 특정 이익만 쫓아갈 뿐이지 사실 대부분의 기업인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 형제 같고 내 자식 같고 내 형님 같은 사람들 고용해서 오래 가고 싶어 해요. 예. 그렇다면 노동계도 상생하고 타협하는 그런 조치를 들고 나와야죠.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자기 기득권만 지키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라면 최저임금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문제 논의했어야죠. 주 52시간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문제 말입니다. 법인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 법인세는 올려달라고 했어요. 법인세를 올려달라.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가 대한민국이 낮다. 안 낮거든요. 25%면 안 낮습니다. 저는 당장의 이기주의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이제 노동계도 변화를 해야죠.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이 다 변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 다 변하는 세상에서 계속 지금처럼 강성노조의 이기주의, 기득권 지키기가 계속된다고 하면요. 결국은요.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생과 타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거 본인들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